반갑습니다. KP어스 박무웅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복제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른 명칭은 이제 변형 복제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캡처원 20일 이후에서는 이제 요 명칭이 조금 이제 고객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변형 복제해서 이렇게 마우스 버튼 누르면 보정값 복제 또는 이제 원본 복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영문판에서 이제 한글판으로 번역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인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이 되지 않아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캡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이제 이미지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캡처원은 가상 복제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데이터가 지금 100메가가 훨씬 넘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실제 복사를 하면은 하드디스크에 이게 200메가가 뭐 400메가가 되고 600메가가 되고, 하드디스크가 그러니까 용량이 무리가 따르게 되고 또한 느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캡처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용량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가상으로만 계속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무한정으로. 자,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이 가상 복제 기능을 알기 전에 이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의 사진 편집 실력이나 촬영 실력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향상시킬 수가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캡처원으로 상업적 사진, 상업 사진을 이용하시는 스튜디오 작가분들이나 또는 뭐 사진관 운영하시는 이런 서비스 쪽에 종사하시는 상업 작가분께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께 이제 사진을 이렇게 톤이라든지 컬러라든지 흑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줬을 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운영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원본 복제가 있고 보정값 복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캡처원 20 또는 이제 다른 버전에서 이게 변형 복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 복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톤들을 막 이렇게 우리가 만지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값이 변형된 상태에서 그대로 복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캡처원 21 윈도우 버전에서 보정값 복제라는 것 또한,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보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정한 상태에서 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축키는 이제 F8이죠. 그러면 무한정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 Shift 키를 눌러서 동시에 띄우면 동시에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주요 뷰, 멀티뷰 전환이라는 요 아이콘이 켜져 있어야지만 내가 선택한 만큼 보여주는 거죠. 이랬을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본 사진에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오류가 생깁니다. 이건 오류가 아닌데 기능적인 건데, 우리 사진의 스타일이라는 게 내가 효과를 주기 전에 마우스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타일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원본을 놓고서 가상 복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본은 놔두고 오른쪽에 가상 복제한 사진만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적용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선택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전 시간이나 예전에 서포트 얘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뤄온 게, 이 선택 편집 창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혼란이나 또는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선택 편집은 항상 켜져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내가 어떤 사진을 내가, 보세요. 내가 선명도를 주고, 콘트라스트를 주단 말이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다른 사진들에게 적용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또는 내가 컨버트를 하는데, JPG로 해서 컨버트를 처리를 누르면
시작하겠습니까? 얘를 누르면 4장의 사진이 전부 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JPG나 TIFF로. 자, 이때는 자, 중지를 해볼게요. 자, 중지를 누르고. 자, 이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꺼져 있으면은 이괄 적용도 안 먹고 처리를 누르더라도 경고를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경고를. 선택한 모든 변형 편집. 즉, 선택 편집이 꺼져 있는데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개의 사진을 처리하겠다고 눌렀습니다라는 이 경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괄 적용 기능을 켜기 위해서 선택 편집을 켜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를 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형 복제에서는. 자, 변형 복제에서는 왜냐? 이렇게 내가 가상 복제를 한 다음에 선택 편집을 켜놓으면 아까 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냥 같이 변해. 이때 꺼야지만 내가 자, 끌게요. 자, 두 번째 사진에 내가 어떤 이런 효과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흑백 사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일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또는 네 번째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원본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톤을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선택 편집을 꺼놔야지만 하나씩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2번 지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사진 한 장은 남겨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그 가상본의 사진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원본이 한 장 있고 번호는 없단 말이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보정값 복제 누르면 2번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6장을 만들어 볼게요. 6장이나 생겼죠? 그리고 1번부터 Shift 키를 6번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브라우저 썸네일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도구 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프리뷰하면 자, 커맨드 T 또는 컨트롤 T를 누르면 툴의 약자예요. 숨겨주죠. 그리고 브라우저니까 B죠. 컨트롤 B를 또는 맥 유저는 커맨드 B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최대한 크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살펴볼 수 있죠. 지금은 가상 복제를 6개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똑같단 말이죠. 자, 다시 컨트롤 T로 가서 자, 내가 흑백 사진의 톤을 이 스타일마다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 마우스 클릭했고 이 사진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세 번째에서 이런 식으로 4번, 5번. 자, 이게 원본이니까 원본도 뭐 다른 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미묘한 흑백의 톤인데 스킨톤도 다르고 입자도 다르죠. 여기 보시면 입자가 거치죠.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본의 사진을 놓고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정확한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스타일을 예로 들었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지금 이 브라우저 창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 한 장이에요. 그래서 파일명을 보면요, 한 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내가 6장으로 가상 복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번이 칼라지 않습니까?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안 바뀌나? 잠깐만요. 이게 다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3번이었던 게 3번을 제가 뒤로 물어볼게요. 3번을 뒤로 안 밀리나? 5번, 6번. 네, 순서가 바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 사진이나 지우더라도 마지막 한 장이 남기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썸네일 브라우저 창에서 가상 복제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아이콘을 왼쪽에 보이는 요 한꺼번에 합쳐주는 아이콘을 눌러주면요, 가상 복제를 숨겨줘요. 그래서 한 장의 사진만 보여줍니다. 다시 누르면은 내가 복제했던 사진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도 바꿔줄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사진 촬영이라든지 보정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자, 사진의 수정과 수정,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자, 지금 이 사진을 갖고서 제가 이제 톤을 한번 수정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수정해보면, 자, 자, 여러분. 자, 피부톤도.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수정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본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원본의 이전에 보는 방법은, 자, 이 캡처원 20부터 생긴 이전 이후 비포 애프터 기능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전체 보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 전 수정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원본과 이렇게 수정본을 번갈아 보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가상 복제를 해 놓으면은, 자, 여기서 원본 복제를 해 놓으면은, 자, 지금 원본과 수정본을 이렇게 비교해서 컨트롤 B. 이런 식으로 원본을 보면서 바로 수정본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내가 원본에서 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사진을 이렇게 보정하면서 원본과 비교해보면서 내가 보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성을 갖고서, 그러니까 수정 전 수정 후를 살펴보면서 내가 보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진 보정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어떤 이런 선명도 기능을 넣었을 때도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원본과 비교해보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광고주에게 또는 손님에게, 요새 보면 저 페이지업맨에게도 많이 이제 고객들께서 문의가 오는데, 특히 이제 셀프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손님들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손님들한테 어떤 이런 사진의 효과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자, 또는 이런 모델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내가 만들어 놓고서, 한 장 더 복제할까요? 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에서 뭐 흑백 사진으로 보여준다 했을 때, 또는 이런 느낌들을 어떤 사진이 더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어필하고 싶으실 때, 또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와 어떤 이런 사진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작업들을 뭐 한 번에 원본의 사진을 놓고서, 자, 이렇게 사진을 셀렉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처리를 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이 사진에 실질적으로 폴더로 가보면은 없습니다. 이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미지를 복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변형 복제 또는 보정값 복제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숫자만큼 이렇게 복제를 하고, 중요한 건 선택 편집 아이콘을 끄고서 이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만약에 스타일을 사용하신다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K피어스 박몽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